오늘 오전 10시에 SK이노베이션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SK온이 지금 비상장인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들어봤고요. 현재로서는 SK온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비중이 10%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떼어놓고 봐야 되고 이번 분기에는 선방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1분기와 2분기에 매우 영업이익이 안 좋았던 것을 반영한다면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안 좋았죠. 절대값으로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 규모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만들어낸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흑자 전환을 한 거죠. AMPC 보조금 인식이 2분기에 1118억 원이었고요. 이번 분기에 608억 원으로 2분기보다 절반 정도 수치를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은 1분기와 2분기에 고단가의 재고를 소진을 했고 2분기 헝가리 공장 초기 비용 기저효과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원가 절감 활동 이게 영향을 미친 게 599억 원 정도. 그 외 기타 등등 얹어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이익률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영업이익은 1분기, 2분기보다 작습니다. 이 말은 즉슨 3분기에 확보한 이러한 수익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더 키워나간 다음에 매출액과 수주량 그리고 판매량 자체도 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현재 SK온은 기가동 중인 공장들이 9개가 있고요. 이제 가동 예정 중인 게 2025년도에 3개, 한국과 미국에 있고 나머지 1개가 더 중국 엔청시에 하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기존의 공장들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큰 게 블루오벌 SK, 켄터키와 테네시주에 있는 127기가와트시 캐파를 가지고 있는 미국 공장입니다. 이게 확보가 되고 나머지 HMG 북미 JV랑 SKO 엔청시 그리고 한국 공장 서산 3동 이게 합쳐지게 된다면 25년도 캐파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25년도 실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키 단추들은 이 블루오벌 SK와 HMG 북미 조인트 벤처 얘네가 정상 가동이 될지 완공 시점과 정상 가동 시점 가동률은 몇 %가 나올지 이러한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금도 보실 수 있어요. IR 자료 실적 발표 자료 들어가 보시면 24년도 3분기 방송 듣기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러한 자료들을 볼 수가 있고 방송 듣기를 하시면 뭐 이 내용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의 다른 사업 부문 내용들도 나오는데 저는 SK온 것만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청취를 좀 해봤고 노트한 내용들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존에 투자하고자 했던 KPX 금액의 절반 정도를 투자 시점 이연해가면서 KPX 투자 시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5년도에 KPX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보스크와 현대 북미 조인트벤처 주요 투자가 연내 집행됨에 따라서 이게 다 완료가 된 뒤에 4분기쯤에 완전하게 25년도 KPX는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라고 밝힐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SK온은 투자 재험 확보 및 조달 비용 최소화 중에 있습니다. 조달처는 금융기관 차입일 수 있고 국내외 정책 금융도 있는데 이 중에서 조인트 벤처의 파트너사 대여금으로 안정적인 투자 재험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 보스크 3개 공장과 켄터키 1개 공장 같은 경우에는 테네시는 기존 계획대로 가는데 켄터키 이 공장 같은 경우에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서 SOP 시점을 연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드와의 물량 상황들을 고려하여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현대차그룹과 조지아주 바테오 카운티 조인트 벤처 공장 또한 기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가동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생산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목표 수치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투자 효율 제고를 위해서 재무 건전성 및 수익성을 최적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생했었던 SK그룹사 자체의 자금 조달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최우선시 여기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신중하게 투자를 집행하겠다라는 거죠. 이후에 현장 Q&A가 있었는데 EREV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연내에도 몇 번 나왔었던 이슈이긴 한데요. 중국이 요즘에 EREV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국내에서도 EREV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중요시 되고 있는데 현대차그룹도 기존 엔진을 활용하면서 배터리 용량을 줄이며 원가 경쟁력 높인 EREV 출시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 SK온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뭘 하든 BEV를 하든 HBEV, EREV 무엇을 하든 간에 포지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에 있다.
근데 뭐 여기서 나왔었던 의견인 건데 ERV를 약간 시장 과도기적 기술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 중에서도 완성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게 순수 전기차를 대체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하이브리드를 대체하는 기술로 지금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다라고, 그러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선 관련된 리스크 및 대응 방안이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답변은 저는 사실 좀 그닥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일반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고, 트럼프가 비우호적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인 조치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에 따라서, 불확실성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 변화에 대응하고자 ESS향 제품도 개발 중에 있다. 하지만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탈중국하고자 하는 움직임들과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될 그런 추세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저번에 제가 한번 언급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친 트럼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 IRA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트럼프가 반기를 들기가 예전처럼 쉽진 않을 것 같다. 과거 집권당 시절에는 아직 이게 전기차 시장이나 ESS 시장이 그렇게 크기 전이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액션을 취했을 때 크게 흔들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어느 정도 저와 좀 비슷한 생각이면서도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유럽 쪽에서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승용차 기준으로는 20%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럽의 전동화율이 15%인 거를 감안하면 내년 기준으로 순수 전기차로만 대응했을 때 25%가량이 높아져야 하는 것인데, 이게 SK온이든 전기차 업체든 아니면 셀업체, 양극재 업체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일부 유럽 OEM사들은 규제 기간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빠르게 전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OEM사들이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일부 OEM사들은 다른 제조사들과 탄소 크레딧을 맺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될지도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 현재는 이제 배출 규제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올지는 예측하기 좀 쉽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25년도의 공급량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 중에 있고 아직 조율 중이고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SK온 실적을 보면 가까스로 흑자 전환을 했고, 이 기조를 이어간다면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추구해 나가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되 매출량을 더 늘려줘야 됩니다. 물론 2025년도부터는 공장들이 차례대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매출량 규모 자체는 늘어날 겁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거는 가동 시점과 그 규모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KPX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확한 KPX 규모는 올해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쯤 같이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SK온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모두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와중에 매출량도 확 늘어나게 될지, 늘어난다면 1분기부터일지 2분기부터일지 혹은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일지, 이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딛고 일어서는 건지 아니면 더 늘어지는 것인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4분기쯤에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로써 셀 3사 다 다뤄봤습니다. 아마 4분기에도 셀 3사 컨퍼런스 콜은 다 들어보고 관련된 영상을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